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B 라디오 황수동의 4시 친절한 동안시를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 김동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방송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 여쭙는데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시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무릎 관절이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무릎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요, 무릎 아픈 사람이 45세 이하에서는요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45세에서 65세 사이는 한 30%가 무릎 관절이나 어느 관절 하나는 다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60%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어느 관절 하나는 반드시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무릎 관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 무릎 관절은요 단순히 무릎 관절뿐 아니라 이렇게 전신적으로 여러 곳이 아파지는 관절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뿐 아니라 손가락 끝, 손목, 팔꿈치, 허리도 불편하고요, 목도 불편하고 발목까지도,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게 되는 게 바로 무릎 관절 증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무릎 관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게 이 무릎 관절증, 우리가 퇴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 제가 무릎이 아파요? 라고 물었을 때 퇴행성입니다 하면 신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수긍은 하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퇴행성이라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이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세월한테 이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잘 만들어져서 관리만 잘하면 죽기 전까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만 좀 알면 되는데, 그 요령을 꾸준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요령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릎 관절증이란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증이라는 거는 무릎이 아픈 대표적인 증상을 무릎 관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0대, 40대 사람, 젊은 사람들은 아까 5% 미만으로 아프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많이 써서, 운동하다가 다쳐서, 그래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대와 연골이 손상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 무릎을 아픈 걸 고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은 류마티스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류마티스 갖고 계신다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내 몸에 있는 관절을 적인 줄 알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있어요. 자, 통풍성 관절염,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실 텐데요. 통풍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고 나면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게 돼서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게 나가지 않고 몸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어디? 관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관절염 증상으로 아프게 됩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무릎 관절증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퇴행성 슬관절염입니다. 아마 무릎 아프시다고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퇴행성 슬관절염이 있으신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퇴행성 슬관절염, 무릎 관절증 중에서도 퇴행성 슬관절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퇴행성 슬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증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무릎 관절이 일단 아프죠. 그리고 붓습니다. 움직이는데 불편하고요. 가끔 이제 잡음이 나기도 한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러한 증상들이 오래되게 되면 변형이 와요. 이 변형이 와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보행하기도 힘드니까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치료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할 때는 엑스레이 먼저 한번 찍어볼 거예요. 저렇게 한번 찍는데, 저렇게 찍으면 뼈가 얼마나 닳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연부 조직의 손상이 많을 때는 MRI 같은 거, 돈 좀 더 들여서 MRI 같은 거 찍기도 하고요. 좀 더 증상이 심한 것 같으면 관절경이라고 해가지고요, 말만 들어도 무섭긴 한데 관절을 뚫어요. 그래서 관절 안쪽을 직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닳았는지 확인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처치를 받아야 될 건데, 조금 아프시면 물리치료만 받으실 거고요. 조금 더 아프시면 약도 드시고, 조금 더 아프면 이제 주사 치료도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세월이 흘러요. 그러다 이제 변형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인공관절인데요. 인공관절, 보면은 금속편을 이렇게 갈아서 우리 몸의 무릎에다 넣습니다. 네. 예전보다 기술이 정말 발달돼서요. 정말 인공관절 수술이 정말 이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정말 저도 아프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관절 수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속으로 생각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술하는 게 어떤 수술이든요. 손쉬운 수술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들어보시면 겉에서 얘기하기에는 수술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수술 받고 오신 분들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또 평생 또 저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또 꺼려지는 것도 많아서 가급적이면은 내 두 무릎 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닳았다고 합니다. 그 연골이 닳았는데 연골 재생이 됩니까? 하고 물어요. 병원에서 다 닳았다고 하는데 연골 재생이 되냐고 물으면 사실은 솔직히 연골 재생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무릎 아픈 채로 평생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구조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조 공부라고 해서 뭐 별거 없어요. 자, 무릎 관절은요, 뼈 두 개로 먼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넓적다리뼈, 위에 있는 넓적다리뼈랑 아래, 우리 정강이뼈라고 하는 경골이 만나가지고 관절 이룹니다. 그런데 그 관절은요, 그 관절 끝이 연골이 있어요. 그 연골이 부드러운 연골이 서로 관절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관절낭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머니에 윤활액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활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활액으로 차 있어요. 자, 그 활액으로 차 있는 거를 그럼 거기까지만 관절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요, 그 관절을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힘줄과 근육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구조가 전부 합쳐져서 관절인 거예요. 그래서 연골만 닳았다고 해서 물론 아플 수는 있습니다. 연골이 닳을 정도니까 얼만큼 무릎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릎 관절은요, 연골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들이 건강해지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무릎 관절 연골이 닳아서 혹시 재생이 안 되더라도 무릎이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 관절의 원인이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나눌 건데요. 첫째는 너무 많이 써서. 둘째는 너무 안 써서. 그 다음에 셋째는 쉬지 않아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환자분들이 물으세요. 오셔가지고는 나는 무릎 많이 써서 아픈 거 맞아. 그런데 내 친구는 하나도 안 썼는데 근데 걔도 똑같이 무릎 관절이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어요. 이게 지금 그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무릎 관절 많이 써서 아픈 거, 많이 써서 다른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써서 다른 거에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운동,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일단 등산을 들게요. 자, 등산은요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잖아요. 네, 등산은 유산소 운동도 되고요, 근력 운동도 되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요, 자연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저희 진료실에 오신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50대 여성분인데 건강이 좋다고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등산이 너무 좋아져서 나중에는 10년 동안 매일매일 산을 가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도 안 빼놓고 가니까 어떤 날은 무릎이 좀 아파도 가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연골이 다 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난 즐거움도 없네. 난 매일 산에 가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등산은요 제일 좋은 운동이지만 몇 가지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는 게 있어요. 내려올 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항상
산에 가면 같이 놀러 가서 얘기하는 게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중요하다고. 네. 등산을 하는 위대한 등반가 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내려오다가 다치는 경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내려올 때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자세인데요. 불편한 자세일 때 무릎 관절이 상합니다. 네. 귀여운 아이가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걸레질 하나도 열정적으로 하는 걸 봐서는요, 정말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게 뭐 누굴 따라했겠어요? 뭐 엄마나 할머니, 가끔 아버지일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따라 하실 건데, 그분들은요, 무릎을 저렇게 쪼그리고 할 텐데, 무릎을 쪼그렸을 때 관절의 압력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게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인데요, 무릎 위에는요, 우리 대퇴, 넓적다리 뼈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아래에는 정강이 뼈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서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관절면들이요,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하는 것처럼 평면끼리 만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분산이 잘 돼요. 자, 이렇게 평면끼리 만들게 되는데요. 무릎을 굽혔을 때요, 무릎 구조 자체가 한쪽은 평평하지만 한쪽은 약간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굽혔을 때는 이 한쪽 면이 뾰족한 쪽이 아래 평평한 면을 누르게 돼요.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기합 받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떨 때가 제일 아파요? 엎드려 뻗쳐 할 때 손바닥을 펴고 하면 괜찮은데 주먹쥐라고 하면 그때부터 괴롭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있는 동작은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 있는 동작이랑 비슷한 거예요. 쉽게 연골이 닳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릎 관절을 쪼그리는 자세를 좀 피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또 피하실지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무릎을 빨리 닳게 하고 빨리 쓰게 하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도 얘기할 거고, 뭐 주변 사람들도 아유 무릎 아파, 그러면 그 살 빼면 돼,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말이 쉽지요. 실제 그렇게 해서 살 빠진 사람 전 솔직히 못 봤어요. 아니 건강한 관절 하나도 안 아픈 친구들도요, 그런 친구들도 살 빼라고 하면은요, 며칠 뒤에 포기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안 그래도 무릎 아파 죽겠는데 운동해가지고 살 뺀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살을 빼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왜? 체중을 5kg만 줄이면 통증이 50%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빼기는 빼야 될 때 어떻게 빼야 될지 그 팁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증의 원인 두 번째는요, 너무 안 써서 그래요. 아까 내 친구는 무릎을 하나도 안 써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무릎 관절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본 무릎 관절이 영향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 모양 자체가요, 무릎 관절 안쪽을 아까 말한 내시경으로 본 겁니다. 관절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위쪽에 있는 연골이요, 예쁘게 동그란 게 넓적다리에 있는 연골이고요, 아래쪽에 평평한 게 우리 경골, 아래 정강이 뼈의 연골이에요. 이 두 연골, 옆에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걸 봤을 때 안에 피가 보이나요? 피 한 방울 안 보이죠? 네, 관절 안에는요, 혈액이 직접 들어가지가 않아요. 관절 안에는 혈액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절을요, 움직여줌으로써 이렇게 아코디언을 움직이면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무릎 관절을 움직였을 때 그 안으로 관절액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었던 분은요, 관절액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무릎 관절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에는 운동이 반드시 또 필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릎 관절을요,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일단 두 가지 제일 큰 원인을 봤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잘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두더지 잡기 게임인데요. 네, 두더지가 튀어나올 때마다 저 꼬마가 무슨 원수가 졌는지 계속 내리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릎 관절에.
무릎 관절이 아파 죽겠는데요. 계속 일을 합니다. 왜? 해야 되니까. 일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합니다.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이 좋아서 계속 합니다. 아픈 거 참고 해요. 또 좀 달리다 보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는 다 저렇게 무릎 관절을 끊임없이 두더지 잡기 하듯이 무릎 관절을 콩콩 때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이 좀 날 듯 하다가 다시 아프고, 날 듯 하다가 다시 아프고. 그런데 우리 몸이요, 무릎 관절이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낫지 않고 자꾸 저렇게 다치게 되면 섬유화나 석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섬유화 때문에 무릎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잘 안 움직이게 되고 뻣뻣해집니다. 그 다음에 석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뼈가 자라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머니가 아우 정말 내 다리 코끼리 같은 다리, 응? 이 다리 이거 보면 내가 아프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웃는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뼈는 내가 튼튼해서 생긴 뼈가 아니라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통증을 피하려고 그래서 생긴 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제목이 한방에 치료하는, 한방에 펴는 무릎 관절증인데, 자, 한의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침이겠죠. 네, 침은요, 무릎을 만져보시면은요, 무릎이 주변 근육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 근육이 경결이 된 겁니다. 무릎을 잘 쓰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완전히 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무릎이 근육이 긴장이 돼요. 무릎 근육이 긴장이 되게 되면 무릎 관절의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침은요, 들어가자마자 무릎 관절 근육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침이요, 또 좋은 게 침은 염증을 줄여줘요. 무릎을 만져봤더니 후끈후끈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염증이 있는 건데 침이 들어가는 순간 혈류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침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건 뜸이에요. 무릎에 뜸 뜨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정에서도 제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뜸도 좋습니다. 물론 뭐 뜸 냄새도 나고 좀 그럴 수는 있는데요. 뜸이 좋아요. 왜? 무릎이 시린 분들 계시죠? 무릎이 시리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날씨가 춥거나 하면은 무릎이 아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무릎이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거예요.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분들은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릎이 좋아집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뜸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친 게 이 수건침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요. 침을 놓고 그 위에 쑥을 말아요. 그런 다음에 태웁니다. 그러면 근육도 풀리지만 안에 있는 혈류순환도 왕성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추나요법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추나치료 많이 하는데요.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요, 무릎 관절만으로 안 오세요.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요, 무릎 관절이 아프기 이전에 원인이 되는 척추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허리나 뭐 몸의 상체나 이런 부분들이 구부러지고 젖혀지고 한쪽으로 삐뚤어지기도 쉽습니다. 골반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추나치료는요, 말 그대로 손으로요, 밀고 당겨서 근육이나 관절을 풀어주기도 하고 뼈의 배열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나치료를 무릎 관절을 치료할 때는요, 그냥 무릎 관절, 직접 무릎 관절에다가 치료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첫째는 또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몸이 어떻게 기울어졌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지적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교정하시면 훨씬 빨리 몸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추나치료가 요즘에 한의에서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무릎 관절에요, 무릎 양생법이 있어요. 양생법이라는 건요, 네, 생을 양한 거, 생명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관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의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생활법, 건강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릎 양생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걸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과사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과사용된 거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 친구가 신나게 산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뛰어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아까 그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게 내려오는 거, 어떤 충격을 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충격을 주는 것 중에요. 계단 보행을 하시는데 무릎에 좋다고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려올 때는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네, 올라가는 거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내려올 때는 충격을 적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할 때는요, 올라갈 때는 2걸음 올라가도 좋지만 내려올 때는 반걸음으로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자, 산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그런데 일상생활에도 그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요, 신발이 너무 딱딱하거나 하이힐이거나 그러면 똑같은 충격이 무릎에 또 가해집니다. 그래서 하이힐 좀 적게 신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신발을 고르실 때도 밑창이 좀 있으면서 그 밑창이 좀 도톰한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무릎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집안에서도요, 슬리퍼나 편한 운동화 신으셔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운동화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무릎 관절이 아픈 거에는 관절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머리를 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정말 푹신한 신발 신고서 좀 한참 지냈을 때 무릎 관절뿐 아니라 뭐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이런 거 좋아지셨다는 환자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는 거 괜찮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지팡이입니다. 사람이요, 무릎 관절이 아픈 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네 발로 기어 다녔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걸 직립을 하면서 껑충 일어서니까 2발로 서게 됐는데, 그러니까 네 발이 할 일을 둘이 하니까 부담이 2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요, 이렇게 사람이 내가 몸이 무거워서 좀 구부러졌을 때 그때 체중을 지팡이 하나로 분산시켜주면 그만큼 우리 체중이 분산이 되니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신발을 부드러운 거 신고 지팡이 같은 거 짚어서 체중을 좀 분산시켜주고 운동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서 내려오는 거, 이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정말 열정적으로 걸레질을 하던 꼬마 기억나실 거예요. 쪼그려 앉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예전에 의료봉사 같은 걸 가면 정말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농촌에 주로 가니까 평생 농사 짓느라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다가 다 등이 굽어오고 무릎 관절이 아파갖고 오세요. 그때 저거 엉방이라고 아세요? 네, 엉덩이 방석. 전 저걸 보면서 아니 저걸 누가 노벨상 드려야 되겠다 사실 생각했었어요. 정말 이렇게 착용하시는데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저게 뭐지 했는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은데 정말 기능은 너무 좋습니다. 쪼그린 무릎은요, 엄청나게 많은 압력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기 때문에 연골을 갈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렇게 엉덩이 방석을, 작업 방석을 이용해서 체중을 분산시켜 주시면은요, 무릎 관절이 덜 패이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일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실내에서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것처럼 저렇게 작업할 때 어떤 기구를 이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잖아요. 몸은 유연하지만 머리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체중 감량인데요. 체중 감량 꼭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성공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중 감량을 너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냥 보통 방법으로는 사실은 못 빼요. 자, 운동만으로 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동만으로 못 뺍니다. 운동만으로 뺀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살쪄가는 사람 여러 명 봤습니다. 대신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체중이 저절로 빠지시고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 많아요. 병원에서는 30, 30, 30이라는 식사법을 많이 권유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 번 입에 담으면 30번 씹습니다. 꼭꼭 30번 씹는데요. 30번 씹고 나면은요, 그러고 나서 그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니까 30분 동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분은 천천히 걷거나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시라는 그런 식사법이면서도 생활법인데요.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식사를 천천히 하니까요, 소화 흡수가 좋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아까 소음인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분들은 소화가 잘 돼요. 속이 편해집니다. 관절약을 많이 먹었어도 속이 더 편해져요. 영양 흡수가 더 잘 되니까 무릎이 좋아져요. 자, 소양인들은요, 열이 많은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래 씹어 먹는 동안 자율신경이 안정돼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액이 남아 돌아서 남는 진액이 무릎 관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태음인들은요, 더 좋은데, 태음인들은 몸 안에 노폐물들이 많은 퉁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몸에 대사가 잘 안 돼요. 오래 씹어 먹으면 몸 안에 대사가 되고, 그리고 저렇게 하다 보면 살이 빠지거든요. 살이 빠지면 태음인들은 더 건강해집니다. 무릎 관절뿐 아니라 이렇게 30, 30, 30 식사법은요, 여러분들이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뿐 아니라 내가 어떤 체질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은요, 한 달에 몇 킬로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체중이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순환이 잘 되면 무릎도 건강해지고 더 몸매도 좋아지시는 거죠.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이 또 중요합니다. 왜? 장기적으로는요, 무릎 관절이 아플 때 전신적인 순환이 돼야 무릎 관절도 좋아지시게 됩니다. 회복이 잘 되고요. 제일 중요한 운동, 제일 좋은 유산소 운동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다 알죠. 수영, 얼마나 좋아요. 수영을 잘 하시면 저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영 열심히 하셔도 좋은데, 제가 권하는 건 사실 물속에서 걷기입니다. 네, 지금 저분도 사실은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물속에서 수영하고 맨날 걷기를 하셨더니 저렇게 이제 즐거운 표정을 짓고 계세요. 네, 행복해 보이시죠? 네. 자, 무릎 관절을 좋게 해주는데, 이건 중요한데요. 자, 처음에 아플 때는요, 좀 쉬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물은요, 우리가 부력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도 부담이 적고요. 그러면서 물이 저항을 주니까 관절 운동도 됩니다. 또 그리고 관절이요, 보호도 돼요. 관절이 너무 심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자유로우면서도 또 부드럽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고, 마사지 효과도 또 있잖아요. 물이 서로 이렇게 흔들흔들만 해줘도 네, 좀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실 때는요, 다른 운동보다 우리가 수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정말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난 수영도 안 하는데 내가 수영장에 어떻게 가 말씀하시는 분 많았는데, 요즘에 아쿠아로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신다면 물과 친해지시는 거 저는 꼭 권해드리고요. 제일 좋은 운동이죠. 걷기요. 네, 걷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이거는 정말 돈도 안 들고 제일 좋은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 되고요. 걷기 할 때 가급적이면은요, 아까 말한 대로 퇴행성 무릎 관절이 있을 때는요, 저희가 천천히 걸으면 되죠. 천천히 걷는 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절이 아코디언 켠 것처럼 숨을 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보폭은요, 최대한 조금 이렇게 뻗어주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아요. 너무 종종걸음 치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근육이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천천히 부드럽게 좀 보폭을 크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증상이 좀 더 좋아지시고 힘이 생기시면 저렇게 좀 빨리 걷기를 하셔도 좋고 달리기를 하셔도 좋은데, 아무튼 보폭이 좀 크게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릎 관절이요, 그냥 오진 않잖아요. 무릎 관절은 뼈가 또 약해져서 옵니다. 뼈가 약해져서 오는 거 우리가 골다공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물론 운동하시는 것도 좋은데, 걷기를 하실 때는요, 저는 아침 햇살 맞으면서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얼굴 타는 게 걱정되면 얼굴은 이렇게 좀 가리시는 거 좋은데요, 아침 햇살을 맞으시면서 하려면 왜? 햇살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뼈가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좀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미용 위해서라도 좀 덮는 거 상관없는데 팔다리라도 이렇게 조금 내놓고 하시면 좋고, 요즘은 날이 추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거 없어도, 네, 너무 오늘 마스크팩을 오늘 얼굴에 있는 얼굴 가리개를 안 갖고 갔다고 해서 그냥 그때는 하루 오늘은 비타민 D 생성 날이야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릎 관절이요, 지금 아파지는 원인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많이 써서 아니면 너무 안 써서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안 쉬어서, 쉬지 않아서 우리가 아파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두더지 잡기 하던 꼬마 기억나시죠? 계속 무릎을 그렇게 혹사하게 되면 무릎이 뭐 남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치료를 받고 가시면 제가 꼭 오늘 무릎 아프시고 좀 부은 것 같으면 다리 꼭 들고 쉬세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에요, 오래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특히 하체에는 더 그래요. 왜? 우리가 서 있거나 그냥 앉아있을 때는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라올 때는 우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서 피를 짜줍니다. 짜서 올려줘요. 그러면 그 피가 올라와서 전신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요, 종아리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피가 안 올라오죠. 건강할 땐 괜찮아요. 그런데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차라리 서 있는 게 낫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평평한 면이 만나니까 그것도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누가 많이 생겨요? 오래 서 있는 직업 가진 분,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분명히 많이 걷진 않았어요. 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관절이 생기는 이유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다리를 올리고 쉬시라는 겁니다. 네. 집안에 가시면은요, 뭐 소파에 거꾸로 저렇게 누우라고 해요. 아예 바닥에 누울 수도 있고요. 그냥 팔걸이에만 저렇게 누울 수도 있습니다. 네. 발 밑에요, 베개를 한두 개 올린 다음에 저렇게 올리셔도 좋아요. 저렇게 쉬시는 거, 무릎 건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녁 때 내가 낮에 너무 열심히 활동하거나 운동하거나 일을 했던 분들은요, 저녁 때 반드시 저렇게 한번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 팁이랑 이 무릎 관절이 상해가는 원인만 잘 기억하신다면요, 웬만하신 분들은요, 본인 두 다리로 평생 정말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친절한 동안 씨, 한의사 김동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